네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썩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아멘. 2020년 11월 22일 우리가 그때 뭘 선포했느냐 하면은 여기 적어놓은 걸 한번 봅니다. 2020년이잖아요. 2020년의 사건 월별로 우리가 이때 지나간 걸 선포했다가 1년을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11월 22일 예수의 계명을 강구한다. 이 사탄이라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 이름,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이 사탄의 조직에서 쓰지 않도록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사탄을 쓰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10월 28일 한 달 전에 한국과 미국 교황전, 대교황전 협력관계다. 미국과 한국은 종속관계는 이제부터 아니다. 10월 달에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도 또 한 번 나아가면은 8월 23일 날 교황제도와 인류가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선포한 머리에 우리가 이렇게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해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 되니까 교황의 고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교황이 이 고리를 나타내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이것도 참 사탄으로 명명 강구를 하는 거지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한미 대교황전 이거 협력 관계라는 것도 여기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교황전을 해서 미국이 교황을 드러낼 그 정도 되면요 이스라엘하고 갈등 관계가 있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엄청난 사태이기 때문에 미처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교황의 고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것이 2021년도에 넘어가고는 1월 20일 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쇼를 하는 것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교황의 주교입니다. 교황 밑에 있는 주교인데 그러니까 1200년대죠. 1200년대인가 1190년대인가 아마 그때는 주교라는 사람이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112대의 교황제도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했던 거기 바로 112대가 바로 이 프란치스코예요. 프란치스코. 예수의 출신으로서 처음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교를 예언했는데 바로 그 날인가 그 다음 날에 이 프란시스 교황이요 구금된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 구금. 어느 정도 이게 사태가 교황이 나타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11월 20일 이전에 11월 20일 이후인가 됐나? 12월 달에 이게 이제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돼갖고 교황의 고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요 그림. 응? 이 교황이 머리 숙이는 거예요.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딥스테이트 조직. 6명이 보입니다. 6명. 다들 그 교황을 주목하고 있는데 요요 써 있는 사람은 교황을 채도도 안 봅니다.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외계인 존재 이게 드러났어요. 2월 10일 날 아무도 외계인 존재 드러난 지 한 4일 한 4, 5일 되네요. 외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이거 아무도 이거 관심 가지 않는 듯한 그냥 뭐 자료 하나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돌고 있는 정도라. 근데 이걸 보고 그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인류 종말 갖고는 안 된다. 태양계 종말이다 하고 선포를 한 겁니다. 태양계 종말. 이런 것이 선포되어서 진행되는 중에 오늘 여기 본문하고 이제 이 태양계 종말에서 외계인 존재와 관계돼서요. 사실은 이 본문이 창세기 3장 1절과 창세기 3장의 1절에서 6절 사이 이 말씀이 외계인 존재와 대한민국 지구, 태양계 은하계 안에서의 지구에 있는 인간과의 관계성을요 설명하는데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또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이건 아마 두고두고 아마 인류들이 해석을 하려고 아마 발버둥 쳐야 될 겁니다. 근데 그 해석에 발버둥 치는 데서 저희들이 2, 3년 전부터 외계인이 있다면은 하는 근거를 두고 표현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은 헛다리 짚는 거죠, 헛다리. 여기 자료가 이제 그만큼 이 외계인 존재로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 시대, 태양계 종말하는 이 흐름에 아주 중요한 어떤 마치 징검다리와 같은 바르게 해석하는데 외계인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외계인은 그럼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지구는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의 근거를 저희들이 남긴 자료가 제공을 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런 부분에 다루질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어디라도 외계인이 존재했을 것에 대한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갖고 2, 3년 전부터 이걸 다루어왔고 근데 이 그림을 존재에 대한 사진을 봤기 때문에 이런 때가 지금 우리가 태양계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다. 이런 때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려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선지자적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위치로서 세운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 지금 지나서 70년 지난 지금에 한미방위적 책을 하고 지금 70년 지난 지금에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3.1절 예비 국민대 이거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고 외쳤던 선지자로서 외쳤던 정광훈 목사가 집회하는 토요일날 집회입니다. 이때에 박찬종 전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나가서 여기서 연설을 하는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한들입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조국,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을 지키는 자유민주 체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백척간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척의 꼭대기에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이런 상태를 백척간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질서, 법치주의, 삼권분립, 시장경제 원리, 평화적 통일, 북핵 폐기 등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문재인 정권 4년 지나 5년 차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파괴, 훼손, 그리하여 우리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백척간두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할 그런 위기의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형식상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총통이 원하는 것은 총통의 명령으로 통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수권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독재를 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그런 수권법도 없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국회를 통해 가지고 폭력적으로, 입법 독재가 아니라 입법 폭력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5.18을 비난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고 북한 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그래야 자유우방 세계의 우선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을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법 외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입법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여러 법률들은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법률들을 거침없이 이들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법부, 이 정권 들어서서 이 정권의 적폐 일부가 기소됐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나마 일선 법관들 3,300명의 법관들 중에는 양식과 용기를 가지고 이 정권에 저항하거나 반대되는 판결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류의 희망을 가졌었는데, 지난 주일에 임성근 판사라고 하는 일개 판사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였습니다. 집권 여당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폭력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숫자로. 근데 문제는 대법원장 김명수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임성근 판사가 대법원장을 만나가지고 나를 이 정권 들어서고 사법농단이라 그래가지고 기소됐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내 임기가 금년 2월 말이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내장 수술을 해서 건강도 나쁘니 내가 사표를 내겠다. 그랬더니 무슨 말로 이를 거절했느냐. 너는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내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이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이 정권이 사법부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입장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그 사표 수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해야 할 소리입니까? 미쳤어. 정신이 나갔어. 이 행태야말로 완전히 휘하의 법관을 문재인 정권의 탄핵의 제물로,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물이 아니라 뇌물이다. 임성근 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 바치는 뇌물로 바쳐가지고 국회에서 탄핵하게 해서 정권의 불리한 판결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대법원장이 발맞춰 가지고 사표 처리를 거부하고
탄핵의 길을 열어줬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김명수란 자가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출근한다면 저는 지금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화요일 날 아침 출근길에 저 혼자라도 가서 한번 막아볼 생각이에요. 저와 제 동료들, 저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런 자가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은 입법, 행정, 사법부 이 3부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하고 나눈 그 대화록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대화록이 없었다고 한다면 임성근 판사가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몰릴 뻔한 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민주당 실세의원들은 대법원장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판사가 대법원장하고 면담하면서 어떻게 녹취를 하느냐, 이게 녹취를 하느냐. 일반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믿질 않아요. 임성근 판사가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법원 행정 차장을 통해 사의 표명을 했는데 대법원장이 거부한다고 하니까 그 의도가 의심스럽고 그 의도가 정부 편향적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녹취를 했는데, 이 녹취를 알았다고 한다면 인간 임성근은 완전히 몹쓸 사람 취급을 받고 거짓말쟁이가 될 뻔했는데, 이 녹취록 때문에 김명수가 거짓말쟁이로 판명됐습니다. 지금 해외 토픽에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탄핵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게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참아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탄핵회의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그래, 이 국회가 임성근이라고 하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탄핵을 해야 할 순간입니까? 만일 이 국회가 제정신이 바뀌고 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국회의 탄핵 이론은 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청중이 앞에 없어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만은 누가 이 국회의 탄핵 1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그렇죠. 문재인이가 탄핵 1호가 되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에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 착수가 돼가지고 기소도 되지 않고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된 국정농단 사건 그것만으로 따지고 보면 풍문만으로 그는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작년 1월달에 13명이 기소될 때 그 공소장에 40회 이상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을 위하여 대통령에 의해서 송초로 4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공소장에 표시되어 있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울산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도 그것이 청와대 지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 이상 요 두 건의 수사 기록과 공소장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되겠다고 마땅한 일인데 이 국회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리는. 감사합니다. 이번에 북한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하는 문건이 이렇게 폭로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작성했던 것이. 그게 암호로 뽀요이스, 이게 뭐 체코 말로 이게 북이라는 뜻인데 북쪽 노스 뽀요이스 그리고 북원추 북한 원전 추진, 이 문서를 어제 국회에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그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발뺌을 하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래 국장과 과장이
이런 아주 위험한 이 문건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다 위에서 묵인하거나 지시하거나 종용하거나 최소한으로 장관의 지시라도 받아서 만들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반미, 항일, 친중, 종북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줄 수 있다. 남쪽의 원전은 폐쇄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종전선언을 하고 제재가 해제되면 원전이라도 눈 딱 감고 지어줄 그러한 속성을 가진 종북 정권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서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윗선은 저 꼭대기까지 분명히 다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정부 여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보궐선거의 성질상 이 투표율이 낮은 데다가 야권이 지리밀렬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정권은 공매도 주식 문제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5년이나 10년 뒤에나 효력이 나올 터무니없는 걸 어저께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라 그러면 서울, 부산 합하면 그게 벌써 1,500만 명쯤 되니까 그 서울, 부산에 전 국민에게 그리고 선별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선거 전에 퍼붓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서울시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나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도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 당이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싸웠다고 한다면 어째 민주당이 부산 그리고 서울의 시장 후보를 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당헌 당규에는 자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있게 될 때는 절대 입후보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이것을 국민에게 호소해가지고 당헌까지 개정했는데 이걸 당헌을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그 정족수도 부족해요. 누가 시비를 걸면 그 개정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건 당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면몰수하고 내로남불이 원칙 없이 가능한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 무슨 일이든지 한다. 북한의 원전도 지어줄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한다. 자, 이런 정권을 상대로 이제 야당만을 믿고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백척간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극단적 위기에 처해있는 이런 순간에 이 대통령의 임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에서 내려오게 해야 돼요. 끌어내려오게 해야 돼요. 끌어내려오게 하는 것은 국회의 야당 몫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싸울 이기와 지략과 능력이 상실된 사람. 오로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저항권 행사의 제1회가 돌아오는 3월 1일 코로나로 광화문 광장을 메워놨다 하더라도 뒷골목은 열려있고 전국 방방곡곡에 뒷골목 열려있고 시골의 농로도 열려있고 이게 분출하는 국민들이 지금 백척간두의 조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 나서서 그 열기를 청와대 쪽으로 향하게 해서 견디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1차로 우리는 3월 1일 날 총궐기에서 해야 할 절박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위치, 인류의 선지자라고 하는 위치는 인류가 평안할 때 나타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같이 존재 형태로 있지만은 선지자는 어려울 때, 특별히 지도자가, 사회나 이 여러 가지 어떤 소속 지도자가 나쁘게 백성들을 인도할 때 나타나는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인류가 지금 어렵고, 인류 어렵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지금 모델로서, 대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어렵고, 이스라엘도 어렵고, 이런 나라가 어려우는, 전 세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선지자의 위치가 있다. 그래,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외계인 존재라고 하는 이 태양의 종말이라칸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쓰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